다들 기업 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부터 가시더라고요. 사실 은행부터 가시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은행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지만 은행 직원분도 그냥 직원이고요. 대출을 관리하는 영업직이라고, 직원이지만 영업하는 것이 주 업무인 분들이고, 자고로 영업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 우리는요, 그들의 전후사정과 업계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호구 잡히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영리기업인 은행원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무 모른다고 느껴지면요, 본인 입장에서의 상품을 권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계에 대한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그럼 왜 본격적으로 은행부터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은행 가기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물론 요즘 많진 않지만요, 그리고 대출도 해주면서 대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에 대한 수수료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은행분들도 알고 있다 보니 은행의 기업 대출계 분들도 저를 믿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일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 대출계 분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은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진행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은행 지점이 아닌 본사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아예 시스템 심사 조건에서 어려운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챙겨 들어가더라도 대출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은행마다 똑같은 기업을 심사하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한 은행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기업을 다른 은행에서 신용점수, 은행 신용점수가 다 다르거든요. 또는 담보사업자 대출로 그 타인의 담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하니까 나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은행 기업 대출계 분도 그래서 또 본사의 판단과 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고, 은행 지점의 상황마다 담당자의 의지마다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또 윗선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고, 물론 이때 각 은행 담당자들의 실력이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은행 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첫째는 똑같은 기업을 보고 은행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도 어디까지나 영리 기업이고요, 국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그 은행마다 그리고 직원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은행 자체를 기업 대출의 고정값,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은행도 하나의 영업 주체이지 절대 기준을 가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단 대표님들 입장에서 본인 기업에 대해 먼저 객관적으로 알고 은행에 접근하는 것도 절대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업 대출을 말할 때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기업의 포트폴리오, 매출, 신용, 담보, 기술력, 성장 추이, 대표님 제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정값이고 은행의 판단은 상수가 아닌 변수의 영역이라 은행마다 지점, 직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잘 안 해본 대표님들이 한두 개 은행에 똑같은 접근으로 대출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경우를 잘 알고 은행 한 곳의 판단을 절대 기준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행보다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어디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그다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농심보드.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기관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생각보다 쉽게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곳들인데요, 정책금융기관이 오히려 은행에게 해당 기업의 대출을 해달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은행에 가기 전에 내 사업에 보증을 서줄 든든한 국가기관에 가서 어떻게 보증을 구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정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의 보증을 국가가 서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거는 똑같이 은행도 느낍니다. 은행도 국가만큼 신용도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기업은요, 그만큼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국가에서 해주는 보증이기 때문에 정말 담보대출 다음으로 저렴하다 할 정도로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누구보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직접 챙겨야만 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신용입니다. 대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요, 현재의 결과만 봅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신용을 만들어 오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신용이란 그 사람의 경제 금융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을 누적 평가하여서 현재로서 미래를 유추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미 여신 심사 기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고 누적된 결과인 신용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굳이 그 신용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보다 별거 아닌 노력으로요, 신용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대출이 가능해지고 그 작업 하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신용은 간단한 이유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새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통해 곧바로 신용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그 대표님의 자산 정보와 공공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내역으로 이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올리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무리 소액의 대출이라도 개수가 3개 이상 넘어가면 혹시 가능하다면 갖고 있는 대출 중 가장 작은 금액의 대출을 갚아서 개수를 줄이면 다중 채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억 대출 하나보다 1억 대출 2개인 2억이요. 훨씬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다면요, 한두 개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 횟수나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요, 생각보다 신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횟수와 금액도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고 카드 결제일보다 2, 3일 먼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신용을 올리는 데 좋습니다. 카드 결제일보다 먼저 결제한 행위 자체가 여윳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오늘은 기업 대출을 하러 은행에 가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점검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최소 이 3가지는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첫째, 은행을 절대 판단 기준 기관으로 두고 거기서 판단받은 것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은 다양하고 많다. 그 기관을 잘 활용하면 국가가 나에게 한 기관이 안 되면 다른 기관들을 다 해봐라. 마지막으로 신용을 미리 올려놓은 다음 은행이든 기관이든 갈 생각을 해라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출을 하려고 할 때 경험이 없어서 무조건 은행부터 생각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미리 알아야 할 내용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꼭 기업 대출할 때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